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워밍업으로 알아볼 종목은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이 종목도 모집 규모가 큽니다. 어떤 종목인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위니아 에이드는 6월 3주차에 청약을 합니다. 6월 청약 종목의 절반이 3주차에 몰려 있고요. 그것도 5종목이 6월 14일과 15일로 청약 일정이 같습니다. 일정이 참 그렇죠. 5종목 중에서 스펙을 제외하면 청약해 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오늘 소개드리는 위니아 에이드 그리고 레이저 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회사 이름에서도 위니아가 들어있죠. 딤체로 유명한 위니아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딤체가 김치냉장고의 원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가전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LG 사이에서도 김치냉장고는 약 38% 정도 시장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위니아 에이드의 사업 영역인데요. 크게 보면 유통, 물류,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딤체를 팔고 딤체를 가정에 설치를 하고 고장난 딤체를 수리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뭔가 서포트만 하면서 반짝반짝한 사업은 없죠.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색다른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사업인데요. 위니아 전자제품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7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직영점 수가 약 400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위니아도 직영점은 꽤 많은 편입니다. 매장에서는 당연히 위니아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형 가전을 보면 주력 제품은 김치냉장고일 것이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게 온라인몰에서는 김치를 팔고 있던데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백김치, 총각김치, 갓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팔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조 김치냉장고 회사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니아 에이드는 작년에 위니아 전자의 소형 가전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 사업부가 18년부터 21년까지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만성 적자입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고 매출이 커져가면서 적자폭도 같이 늘어가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위니아 에이드가 인수를 합니다. 자세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위니아 에이드가 어차피 가전제품을 유통하고 있으니까 계륵 같은 소형 가전 사업을 넘겨주고 한번 잘 키워보라고 한 것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형 가전은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비데, 그리고 소형 세탁기도 판매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김치냉장고만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나름 LG나 삼성처럼 다양한 가전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업은 배달하고 설치하는 것인데요. 냉장고나 에어컨을 구입한 분들의 가정으로 배달하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물류 사업은 위니아 제품 외에도 중소형 가전회사 몇 군데 물류를 맡아서 해주고 있던데요. 안마의자나 식기세척기 등을 위탁해서 배송을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 물류 사업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 공모 자금의 대부분을 물류 창고에 사용을 합니다. 창고를 매입하고 장비 등 시설 투자하는데 약 530억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7개 물류 창고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 임차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4억 원입니다. 새롭게 조성하는 물류 창고가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는 창고들을 전부 대체할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달 창고 임차 비용이 4억 원이면 1년이면 50억 원이죠. 물류 창고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적어도 1년에 30억 원 정도는 이익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은 가전제품 수리인데요. 현재 전국에 60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니아 제품을 수리를 하지만 외국 가전제품들을 수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렉트로룩스나 테팔 같은 외국 회사들이 별도로 서비스 센터를 두기가 어려워서 위니아 에이드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서비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플 서비스 센터는 현재 전국에 96개가 있고 5개 회사가 나누어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니아 에이드는 29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점유율은 30%로 가장 많은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사업이 있는데요. 요즘에 대리점으로 스마트폰 사러 가면 2년 약정으로 사용을 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새로운 폰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위니아 에이드는 KT와 조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2년 뒤에 약 절반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그걸 다시 해외에 판매를 하는 사업인데요. 애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살려서 이 사업도 같이 해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부문의 매출을 보면 가장 높은 매출은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물류는 약 30% 정도 매출 비중이고 유통은 계속 매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가전제품을 직영샵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유통 부문의 매출 비중이 낮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손익을 보면 21년 매출은 약 4,9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49억 원이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7%, 순이익률은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1,000억 원에 이익이 고작 26억 원만 나왔는데요. 매출과 이익을 곱하기 4를 해보아도 21년 실적에 크게 못 미치죠. 회사는 이익률이 하락한 이유가 중고 스마트폰을 1분기에 많이 매입을 해서 비용이 과도하게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은 김치냉장고이다 보니 이게 매출이 계절성이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산봉우리 3개가 보이죠. 저게 김치냉장고 11월의 판매 수량입니다. 잠잠하다가 11월이 되면 크게 판매가 늘어나는 패턴인데요. 아무래도 김장 시즌에 냉장고를 새롭게 구입하는 수요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았는데요. 위니아 에이드의 사업은 아무래도 모회사 위니아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니아의 실적이 중요한데 위니아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치냉장고가 4분기에 많이 팔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300억 원이 줄었고 이익도 200억 원 정도 줄어들면서 큰 적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위니아에이드도 이런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1년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올해 작년 정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저는 약간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볼게요. 그리고 21년 1분기 기준 재무 상태를 보면 유동 비율은 98%, 부채 비율은 140%입니다.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뭐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냥 저냥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청약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약 537만 주를 신주로 모집을 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134만 주가 배정이 되고 우리 사주에게도 5%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희망 상당 가격 기준으로 모집 금액은 869억 원인데요. 범한 퓨얼셀과 함께 6월의 대형 종목입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을 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이 약 3만 주가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유통 물량 비중이 33%인데 공모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하지만 스톡옵션 같은 걸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은 없기 때문에 깔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 단독인데요. 신한금투는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한도는 200%가 적용되기 때문에 88,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투도 이제 청약 수수료가 2,000원 생겼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0주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을 왜 갑자기 10배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흥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균등으로 많이 배정될 수도 있으니까 청약 수량을 100주로 키운 것 아닌가 이런 나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모가인데요. 공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유사기업을 1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 백화점, 물류회사 등 다양하게 선정을 했는데요. 평균 PER은 12.4였고요. 코스피 평균 PER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순이익이었던 249억 원을 공모가 선정에 반영을 합니다. 올해 이 실적이 나올지는 약간 미심쩍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작년 순이익을 적용을 해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희망상당 공모가로 16,200원 책정하는데요.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이고 PER은 10입니다. 그리고 하단 공모가의 PER은 8.8인데요. PER이 그냥 적당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유사기업이 12개나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 측면에서 위니아이드처럼 유통, 물류, 서비스를 다 영위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 형태는 없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공모가 적정 여부를 유사 기업과 비교를 해보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럼 생각 정리를 해볼까요? 비전이 있어 보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니죠. 모회사 의존도도 많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보면 기존 주주 물량은 없지만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중이 30%가 넘는 것은 아쉽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높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데 그렇다고 상장일에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는 그런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청약 철회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이 흥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6월 3주차 청약 종목 중에서 워밍업으로 한 종목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저셀인데요. 3주차에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사업은 비전이 있어 보였는데 청약 조건이 좋지 않은데요. 다음 주에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네요. 식중독 조심하세요.